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그 OT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 총론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일단은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목적을 어떻게 두셔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들부터 저희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론 부분은 들어가도록 할 텐데, 총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영역 자체도 선생님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보셔야 되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T 자료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이제 개강이라고 하는 것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요. 저희가 일정상 사실 4월 7일이라고 해서 2주 정도 좀 연기가 돼서 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월 7일을 시작으로 해서요, 선생님들이 5월 26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텐데, 많은 선생님들이 8주면 선생님도 굉장히 긴 기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짧게 보고 넘어가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물론 효과는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시고 암기가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8주에 거쳐서 선생님들이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기간도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교육과정 강의를 할 때는 10주, 12주 이렇게 이제 과정을 잡아놓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이루어졌었는데, 그나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연계성이 있는 교과들끼리 묶어서 제가 조금 짧게 수업을 컴팩트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과정을 좀 스케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그 오늘 개강을 토대로 해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총론은 제가 혹시 몰라서 2주에 걸쳐서 제가 배치를 해놨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총론을 하루 만에 4시간 동안 끝내는 이런 양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론 자체가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총론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론은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주 차에는 총론 그 다음에 창체, 총론 뒷부분하고 창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자, 창의적 체험 활동도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과 안전한 생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창체도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초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을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해서 심화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초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비교를 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우리 또 안전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 안전한 생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기본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초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비교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선생님들 저희 교재에 이제 모두 수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합교과라고 해서 바생슬생 질생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자, 통합교과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교과 영역이기 때문에 통합에 관련된 것도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이 초과정과 비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3개의 교과
교과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2주차하고 3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교과들은요. 모두 다 초과정과 비교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공통교육과정은 우리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국어, 영어, 체육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내용을 보고 암기를 하면 조금 수월한 교과들끼리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 국어와 공통 영어를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건데요. 공통 영어와 공통 영어와 공통 국어는 교사학습 방법이랑 평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공통 국어에 관련된 것만이라도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잘 암기를 해 놓으신다면 영어는 선생님들이 이 두 교과군을 비교만 하셔서 암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통 국어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애 영역과도 연결이 되는 교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 영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각장애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에 관련된 장애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사학습 방법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통 국어와 공통 영어의 기본 베이스는 아무래도 초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초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우리 고유의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국어, 공통 영어를 보셨으니까 기본 교육과정에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국어 교과를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 이 국어에 관련된 교과들도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국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장애 영역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도 중복 장애라고 하는 내용들이 함께 그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도 중복에 관련된 문장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국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의사소통 장애 영역과도 선생님들이 연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애 영역과 기본교육과정 국어를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좀 좋아하는 제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교과가 내용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영역들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교과에 관련된 거는 이제 교과군으로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성격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영역으로 총 4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4가지 파트 중에서도 모두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사회교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우리가 성격부터 평가까지 모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교과, 이렇게 일단 교과의 성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도 제가 성격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암기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사회를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주지교과 중에서도 이제 수학과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자, 이 수학과에 관련돼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장애 영역과 연결을 하게 된다면 학습 장애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물론 국어에서도 우리가 학습 장애라고 하는 영역까지 해서 3개의 장애 영역을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면 되지만 주로 국어교과에서는 중도중복과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 수학과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 장애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함께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학과에 관련된 거는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학습장애와 연결된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내용 체계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문제를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 체계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초과정에 관련된 강론 내용들 있죠. 선생님들 이제 곧 초과정도 강론이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이미 개강한 곳도 있고, 자, 이런 개강한 그 강론 내용들을 기반으로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들의 개념들을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교육과정 수학에 관련돼서도 교사학습 방법이나 평가 쪽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기출들을 선생님들이 쭉 보시면,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초과정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음악하고 미술에 관련된, 교과들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체능 교과로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술 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영역을, 장애 영역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미술을 이제 자폐와 관련된 영역들을 함께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폐와 관련된 문장들이 또 미술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수학하고 미술, 음악을 하나로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기본교육과정 교과군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그 교과마다 강론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수학교육론, 미술교육론, 음악교육론 이렇게 각각의 교육론들이 존재를 하는데, 기본교육과정에서 이 각각 교육론들이 개정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수학과에 해당하는 교육론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개정이 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곧 출간이 될 텐데요. 그 출간된 그 교재 안에는 이 내용, 교육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그 문구들이 추가된 문구들이 좀 설명이 되어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을 선생님들이 보실 때 그 문장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문장들이 적용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교과 교육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하고 이제 공통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체육에 관련돼서는 기본 체육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체육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2개의 교과를 하나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요. 예전에는 기본교육과정 체육과 공통체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상이한 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로 개정이 되면서 공통체육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교육과정 체육으로 내려오면서 기본교육과정 내용들도 이제 공통교육과정에 있는 교사학습 방법이나 평가들을 접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교과를 우리가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텐데요. 자, 공통체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시 장애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로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체육 같은 경우는 역시 지체장애에 관련된 내용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장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 공통체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체육 같은 경우는 좀 의학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를 읽을 때 내용들을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의학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신체 구조에 해당하는 뭐 전문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 공통체육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의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고, 저는 이제 체육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육 파트에서는 우리가 행동수정에서 배우고 있는 뭐 촉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체육 파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술과 음악, 미술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지교과만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체능 교과와 체육 교과군에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과군이죠. 과학 실과에 관련된 주지교과에서의 끝이죠. 과학과 실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건데요. 자, 시험 문제는 과학과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학과에 관련돼서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 무엇을 베이스로 해주시면 좋냐면 초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과학과의 그 기본교육과정 과학과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쉽게 문장을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좀 콜라보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교육과정 실과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실과 같은 경우도 비중이 조금 어디에다 두시는 게 좋냐면 실과는 초과정에 선생님들이 그 비중을 좀 많이 두셔서 실과에 해당하는 뭐 강론 내용이라든지 각각의 뭐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교과 내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역시나 주지교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초과정을 베이스로 기본교육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요. 4월 달에 교육과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다짐을 조금 해 주실 게 있어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박혀 있냐면 계륵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교육과정을 계륵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자니 양이 너무 많고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고 자, 버리자니 시험 문제에서는 교육과정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또 나온다고 했을 때 또 비중이 몇 %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그 규정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또 버리자니 나의 그 고득점 목표로 공부하고 이 시점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계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생님들이 필수 교과입니다. 암기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리고 엄연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 자체를 버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교육과정을 하루 중에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교육과정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반드시 9시부터 11시까지는 교육과정 공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아무래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특수교육학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저녁 시간에 배치를 해놓든 아침 시간에 배치를 해놓든 이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소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특수교육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초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순서가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이 하루 안에 무조건 봐야 되는 선생님들의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특학 2번 초과정, 3번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세 개의 그 영역을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루 안에 이 세 개가 다 모두 골고루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무조건 8시, 9시 1시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시간 배분을 하시고 공부 계획을 하시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안책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과정 방법은요, 바로 다독이에요. 자, 처음부터 100% 암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기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독을 하실 때 저는 항상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복습하는 주간이 있잖아요. 복습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 복습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3회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3회독을 할 때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1회독을 할
때 너무 큰 힘을 많이 쏟아요. 물론 1회독 할 때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면 2회독, 3회독 할 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선생님들이 2회독 할 때 조금 더 내가 덜 외워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1회독 할 때 물론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회독을 하실 때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2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총론이라든지 교육과정 자체가 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 문장 자체로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독하고 그 다음에 3회독을 하실 때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채워 가셔야 돼요. 그런데 1회독을 하실 때에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이거고 이에 따른 마인드맵은 이겁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실 때 자기만의 규칙이 있잖아요. 수업 들을 때 나는 뭐 빨간색 뭐 볼펜으로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선생님들이 밑줄을 쳐 놓은 거 위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암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회독은 전체적으로 읽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읽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실 때에는 밑줄 친 내용들을 기반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밑줄 친 내용을 기반으로 암기. 자, 근데 이 암기를 하고 나서 책을 딱 덮잖아요. 덮고 난 뒤에 선생님들 머릿속에 한 20% 정도만 남아도 괜찮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독을 이제 선생님들이 하게 됐을 때에는 자, 여기서도 읽기는 할 거예요. 자, 읽기는 할 건데 이때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위에서 1회독 할 때 밑줄 친 내용들 있죠. 밑줄 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형광펜을 좀 그 밑줄 친 내용들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형광색 펜으로 선생님들이 색칠해 가시면서 읽고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독보다는 어때요?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줄을 치시고 형광색 펜으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회독을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만 읽으면 돼요? 형광색 펜만 읽으면 돼요. 형광색 펜으로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 전체 영역에 대한 뭐가 생기냐.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 내용을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막 베껴 쓰면서 막 쓰면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교육과정을 암기를 하실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먼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나머지 그 속속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4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5월 달까지 이렇게 교육과정을 잘 닦아 놓으면 이제 6, 7, 8, 9, 10, 11 이렇게 6개월 동안은 뭐만 하면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 노출만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교육과정 내용은 특학처럼 뭐 새로운 강론서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교육과정이 업데이트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반복 노출을 해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의 문장을 쓰고 외우고 문제 풀고 쓰고 외우고 문제 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절대적으로 임용시험에서 출제하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용시험 자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임용시험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떻게 출제를 하시죠? 이제 응용 문제를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려면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해를 하시고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에는 이 문장에 무슨 원리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까지도 좀 머릿속으로 인출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다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이제 3회독을 해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모든 공부는
때는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예습보다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들께 늘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2배에 해당하는 복습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2배, 3배에 해당하는 복습. 제가 지난 기출 강론반 때도 그랬죠. 선생님들 그 수업 듣는 것은 자기만의 공부 시간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시려면 그 2배, 강의를 듣는 노력의 2배, 에너지의 2배를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셔야지만 자기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선생님들 마인드맵으로 외운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교육과정 자체도 마인드맵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회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전체 마인드맵이에요. 전체 마인드맵을 먼저 머릿속에 딱 총론에 대한 게 쫙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하나의 타이틀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마인드맵을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4, 5월에 복습 방법과 공부 방법, 그 다음에 6, 7, 8, 9, 10월 달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반복하는 방법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에 대한 그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시는 게 힘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시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얻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습관을 만드는 이 고통을 선생님들이 조금 참아주시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꼭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제가 제일 이번 연도의 모토로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습관이거든요. 이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고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고 이 습관을 선생님들이 들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내가 기존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초수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읽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어떤 애는 또 비중이 많이 나와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애는 또 교육과정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영역으로 반드시 선생님들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 집중관리반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집중관리반 직강으로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교재를 이제 선생님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재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교재가 조금 출간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교육과정이 출간이 되면 인강 선생님들께도 문자 발송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언제 출간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집중관리반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따로 제가 문자나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교육과정 책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독보기 시리즈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독보기 1은 이제 저희가 기본 이론서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리고 파트 3가 바로 이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파트 4는 이제 유아랑 교직 논술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독보기 시리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강의 시간이랑 그다음에 순서를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강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집중관리반 선생님들은 저희가 원래 이제 점심시간이 오전 11시 40분부터 이제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은 이제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점심시간이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로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선생님들 5시 5분까지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고 5시 5분부터 또 저녁 6시 5분까지는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공부 시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의 조정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순서, 수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수업은 제가 항상 하는 것,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인드맵이에요. 이 마인드맵이 선생님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마인드맵을 완성을 하시는데, 이 완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먼저 마인드맵을 딱딱 끊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어를 외우실 때, 저는 교육과정을 외우실 때 무엇도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당하는 제목도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목과 핵심어들을 기반으로 제가 전체 마인드맵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마인드맵에 해당하는 또 하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챕터 1, 뭐 챕터 2, 아니면은 1, 성격, 2, 목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위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을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고, 그 마인드맵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저와 함께 같이 선생님들이 채워가시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린 프린트 자료 중에 보시면 마인드맵이 전체 그 총론이 들어가 있는 마인드맵 자료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선생님들? 뒤로 넘겨서 보시면 빈칸, 다 빈칸으로 되어져 있죠.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또 하나의 판서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여기에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걸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내용들을 똑같이 판서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거기 프린트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쭉 이해하는 위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 원문, 교육과정 원문을 이제 선생님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원문을 읽으실 건데, 제가 총론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자료들을 예전에는 프린트로 보충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지금은 책에다가 다 제가 넣어놨어요.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그래서 총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총론 원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라잡이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Q&A까지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관련된 총론 해설서 내용들을 다 책 안에다가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해설 부분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비교로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은 원문에 해당하는 그 문장들이 쫙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은 선생님들이 이해톡톡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해설서 내용이나 그 다음에 길라잡이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 그 옆에 있는 이해톡톡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원문의 이 단어의 뜻이 이거고 이 뜻이 왜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같이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셨을 때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어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암기는 선생님들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문을 확인을 하시고 나면은요, 이 원문 뒤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주제별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제별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총론 맨 뒤에 보시면 교재 맨 뒷페이지 57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57페이지, 53페이지로 선생님들 가시면 53페이지에 그 제가 총론 시험에 나오는 주제별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넣어드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부터 그 다음에 특별보충수업과 보충학습과정,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면 창체에 해당하는 문장만 다 모아놓고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창체 내용들을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그 범위까지도 선생님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교재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하는 문장들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보충서 보충학습 과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원격 수업 이거는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설되어져 있는 문장들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추가가 됐고 빠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문과 주제별 해시태그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총론 같은 경우는 기출에 나왔던 제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특학도 그렇고 초과정도 그렇고 특과정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기출에 나왔던 제재의 70%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70%를 다시 이제 교수님들이 선정을 해서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 기출 제재를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기출 제재 문제들만 모아서 선생님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 문제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옛날 구 기출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드리다 보니까 문항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8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해결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에 대한 순서이고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저희 항상 교과나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항상 제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목의 강의가 모두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총론도 저희가 2주차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시험 본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우리가 총론하고 창체를 보잖아요. 그럼 3주차에는 총론과 창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건데 몇 시에 볼 거냐면 8시 50분에서 9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거예요. 자, 집중반 관리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몇 시까지 와야 되죠? 어쨌든 8시 50분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에 걸쳐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거고, 시험 본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통해서 틀린 거 위주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대면 피드백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면 피드백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지면 피드백보다는 대면 피드백으로 말씀을 드리고 피드백을 진행하는 게 더 원활하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지면 피드백과 대면 피드백을 모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형성평가를 볼 때에는요, 각각의 교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겠지만, 이 형성평가의 범위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엇은 매주 출제가 된다. 총론은 매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수업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은 7번에 8번에 해당하는 총론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론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직강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진도관리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 볼게요. 자, 인강 선생님들도 제가 출석 체크를 해드릴 건데, 자, 출석 체크를 할 때 강의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그 인증하는 방법은 유경아 특수교육임용연구소 www.ykl.kr 여기로 접속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 왼쪽에 인강 진도 인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1주차 총론
1주차 총론 앞에는 뭐 머릿말이 붙을 거예요. 뭐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머릿말이 붙을 거고 1주차 총론, 인강, 진도, 인증, 게시글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댓글로 인강의 인증, 진도를 들었다,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처한 파일을 첨부 파일로 제시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교육과정을 전 선생님 6월에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해서 아직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4월 현재. 6월에 만약에 강의를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인증만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일주 이상 차이가 나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증에 관련된 출석 관리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출석 관리에 관련돼서는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인강조교 선생님께서 출석 관리를 이제 해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강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또 교직 논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강에 관련된 출석 관리는 좀 분업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조금 달라도 선생님들 좀 이해는 해주세요. 근데 그 양식은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지만 조금씩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이건 기간 내에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간 내에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인증을 모두 해주신다면, 이제 집중관리반 20%, 이제 9월 달에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7, 9월 달 영역별 문제풀이반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20% 할인 쿠폰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2등하신 선생님들은 치킨 세트, 그 다음에 3등하신 선생님들은 스타벅스 음료 쿠폰,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이제 강화를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이제 제가 글을 올려놓은 예시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시 사진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형성평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따로 뭐 첨삭 게시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 제 메일로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일 주소 yka-special@naver.com으로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해당하는 지면 첨삭을 해서 이제 다시 선생님들 그 지면 첨삭한 피드백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선생님들 메일로 피드백 파일을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이 피드백 받으실 시험지를 보내주셔야 되냐면 화요일 오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시 30분까지 제출을 해라 라고 이제 공지를 해드렸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넘기면 아무래도 저도 나름대로의 그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채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제가 부득이한 이유로 10시 30분까지 제출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신 선생님들은 오전까지, 화요일 오전까지 또는 화요일까지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화요일까지 선생님들이 모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PDF 파일로 선생님들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PDF 파일을 하실 때 제가 사용해본 어플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캠스캐너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스캐너 어플을 활용해서 PDF 파일로 선생님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그냥 선생님들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글씨마저도 깨져서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점을 할 때 좀 글자를 못 알아보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PDF로 반드시 변환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강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인강 진도 관리반에 관련된 설명까지 이제 모두 끝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선생님들 이 밑에 보시면 자료 밑에 보시면 카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특수교육 패스 다음 카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저희가 아무래도 루트가 두 곳이다 보니까 제 개인 사이트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질문을 받는 사이트라기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을 공지를 한다거나 어떠한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모두 다 카페를 통해서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직강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총론에 관련된 마인드맵 자료를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마인드맵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